예,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이슈를 나눠보는 토론 시간입니다. 자, 다시 복귀하셨어요.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잘 지내셨던 거죠? 아, 예, 잘 지냈어요. 제가 바쁘셔가지고. 한 주 빠졌네요. 예, 장 변호사님, 네, 장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헌재가 최종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기자들의 전망은 이제 주 후반 수목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19, 20, 21일 그래도 이 3일 중에는 한 번 하지 않겠, 그 3일 중에는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일단 윤희석 대변인 이제 나야죠. 나야죠. 이번 주에 나야죠. 아, 예, 결론이 예, 지금 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얘기한 게 벌써 2주일이 지났어요. 예, 이제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번 주냐 다음 주냐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는 그런 헌재 상황이 굉장히 좀 길어질 만한 이유를 댈 만한 상황이구나. 뭐 요 정도가 예측될 정도로 많이 이 기간이 도과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끌어서 좋을 건 없으니 주말엔 좀 났으면 한다는 게 그냥 공통적인 바람으로 생각하고, 네. 근데 뭐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를 예. 넘어갈지 지난주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다른 데서 똑같은 얘기하고 했는데 계속 같은 예. 얘기 했었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자,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좀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예. 불안도도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때 외신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가 좀 가속화될 거다. 근데 실제로 가속화되는 그 국면을 보고 있고 예. 또 IMF 같은 그런 그 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정치적 유동성이 장기화되면 당연하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동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걸 또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 자영업자분들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더 필요한 피청구인은 없습니다. 빨리 결정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쟁점과 관련해서 점검할 부분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렇다라고 뭐 평가하시는 분들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간이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계자들도 많았고 그 뭐 법률적인 쟁점도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2024년도 12월 3일 이 하루의 경과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주 안엔 정말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예. 사실 지난주에도 진짜 나온다고 그랬다가 네. 이번 주까지 와서 정말 뭐랄까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유 변호사님. 네. 그럼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법률가로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평일을 계속 거듭하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나름대로 뭐 실체적 절차적 쟁점들 다 추려서 나름의 결론에는 다 이르렀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서로 지금 제 생각엔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어떤 의견이 갈렸을까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기각 이견 각각 포함해서 여러 예. 가지 뭐 별개 의견도 있을 수 뭐 있고요. 5개 중에 3개를 사유로 할 것이냐? 네. 4개냐? 1개냐? 2개냐? 그렇죠. 각 소추 사유별로 음. 기각 인용 뭐 각하 음. 다 다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좁혀 나가는 게 국론 분열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거든요. 헌법재판관들도 누구보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평일을 계속 거듭해 가면서 서로 여기 지금 이제 퍼져 있는 의견들을 최대한 좁히고 정리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시간이 붕 뜬 상태입니다. 예, 우리뿐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시간이 붕 뜬 상태인데 예. 하루빨리 정리를 하고 만약에 해소되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변론 제기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고 있어서 예, 좀 초조합니다. 아,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초조하다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저는 헌재에서 이번 주에는 음. 반드시 판결을 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판결이 지난 후에 지금 한 3주째 변론 이후에 예, 변론 이후에 지났는데요. 뭔가 마음이 맞고 일치된 의견이었으면은 사실 미리
판결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판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견이 뭐냐? 사실은 뭐 헌법재판관들도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그런 위협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결문 작성에 뭔가 이견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다듬고 어떠한 그런 정치 세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그 진정성을 믿게 하고 싶은 건지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대한민국이 그 군 통수권자를 4개월 동안 이렇게 부재할 만큼 한가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제에 많은 권한을 몰아준 것 자체도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 국내 현안, 이 리더십 부재 상황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헌재에서 이번 주에는 판결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직 네. 평의는 계속되고 있고 평결, 그러니까 그렇죠. 최종 그 결론문을 쓰는 것까지도 아직 안 간 거죠. 그렇죠.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아마 그 선고가 있을 텐데 오전에 했다라고 판결을 하고. 오전에 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침표를 정말 확실하게 찍는 절차. 음.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선고일을 어느 때로 지정해야 되느냐도 평의에서 결론을 내는데 그것조차 아직 논의가 좀 답보 상태다라는 게 지난주에 또 이 보도가 나왔어서 예. 아마 논의가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실체, 그럼 5가지 쟁점 중에 뭐는 인정, 뭐는 어떻게.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절차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를 사실상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좀 전례가 없는 여러 절차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전직 헌법재판관이 쓴 칼럼을 보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답을 내리고 어떻게 헌재가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좀 적시를 해야 되는 숙제를 헌재가 안게 됐다는 부분이 또 시간을 좀 길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시간이 예상보다는 지체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늦게 나와야 된다. 이번 주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이후에 선고해야 된다.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이 이 편파 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다음 주 26일이네요. 그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심판결로 나와야 된다. 윤석 대변인. 정치적인 얘기죠. 정치적인 얘기. 그러니까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뒤에 나면 날수록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예상되는 유죄를 안고 대선 준비함에 있어서 대선 기간이 이렇게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럼 3심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대선 전에. 예.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네. 예.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요? 예. 아유, 그건 제가 알지 못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발언이다.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 그럼 뭐 나경원 의원이 지지층을 위한 구애 발언 아니겠습니까? 구애되나요? 예, 그러면? 아니 구애가 뭐 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말한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번 탄핵 재판이 무슨 관련인지도 저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좀 약간 뜬금포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힘 여권 주자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요술방망인가? 때리면 뭐 지지율이 올라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연성도 없고 좀 저희는 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야당의 가장 강력한 주자이기도 하고 여론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기도 하니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때려도 뭐 논리적으로 좀 부합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재판하고 그 재판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이제 얘기를 뭐 하는지. 윤석 대변인 말씀하시는 시기적인 문제 뭐 그걸 말씀하는 것 같은데 유 변호사님은?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준비가 되면 선고하는 거지 뭐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일에 꼭 맞춰야 될 필요는 없죠. 그건 이제 정치적인 주장인 것은 분명한데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우리 법원이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이 두 기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항소심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이 두 기관이 서로의 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판결을 붙여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판결을 내는 순간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예. 쪽이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박해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났으면 그다음 임박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다음 나면 또 그걸로 묻히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판결이든 결정이든 그 선고를 임박해서 붙여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기관 차원에서요. 예,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아하, 오래 붙일 수도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승복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승복이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다. 왜 이 거짓말을 생각하세요? 좀 거짓말이라고까지 하는 인식에 뭐 크게 동의되지는 않고요. 일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저의 불안감이 해소된 그렇진 않은 거예요. 아.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 처부수자라고 이야기를 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장동혁 의원의 이제 말씀을 듣고도 예. 헌재가 내란몰이에 동요하다가 지금 소 뭐 걸음에 밟아 죽는 개구리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개구락지였습니다. 개구락지로. 예.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게 공론장에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제동을 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인식의 끝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인용이겠죠. 우리 불복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려요. 이 부분이 사실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아유 장애니까 그럴 수 있었어. 맥락에 있었어. 집회에 분위기가 뜨거워서 그랬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우리 승복할 거야라고 하니까 좀 공허한 거예요. 더 두려움의 근본은 정말 승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피청구인 윤석열.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승복하는 것처럼 메시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 대리인이 승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정도를 승복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던데 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계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면 그 끝에 어떤 결론에 다다를 것인가? 이거 사실상 승인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윤석 대변인. 근데 뭐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이건 단심제고. 예를 들어서 인용이 났을 때 저희가 불복하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불복이 가능하겠어요. 그 즉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60일 안에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선일이 공고가 될 겁니다. 예. 그 시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고를 앞두고 그렇게 강력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국회의원이 장외에서 하는 게 맞느냐. 또 장도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에 있어서의 그 수위 때문에 많이 놀라시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당의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발언에 더 무게를 두고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신조 전략기획부총장이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죠. 이분이 대통령이 탄핵돼도 상황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에 경선에 만약에 있을 경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더군요. 이거는 일단은 김지호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러길 바라십니까? 사실은 예.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너무나 좀 뼈아프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서 전국 방방곡곡 지지자들과 함께 마이크를 잡고 어퍼카트를 하면서 선거 기간에 다닌다면 주기대선 시국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요. 우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은 다 잘 알잖아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할 사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지호 전 전략기획위원장님의 그런 예측은 저희하고도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 변호사님은 어떻게 부합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건지 그 예상이 잘 모르겠지만 예.
저도 신지호 전 부총장 말씀대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에게 맞득차는 일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비판하거나 막으려고 한다고 막아지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제 그 경우를 전제하고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 체제 이 지도부에서 더더욱 국민의힘이라는 이 큰 배를 무게중심을 잘 잡고 예. 운항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전국 방방곡에 이제 집회가 열려서 이제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으로 우리 그 국민의힘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게 국민의힘 안으로 에너지를 수렴시킬 수 있도록 지도부가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 생각엔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중을 공공연히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그러면 국민의힘의 재앙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 집권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거꾸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상황 정치,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축적시키는 방향으로 해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대 방향이었거든. 본인의 실권을 점점 놓았죠. 형사 절차가 계속될수록, 헌재 시간이 계속될수록. 근데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이 부분 어디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전 국민, 중도층에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딱 어디까지냐. 국민의힘 내부 경선까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코아 지지층한테 소구력이 있으니까요. 예. 그게 국민의힘 주자들이 중도층한테 이 마음을 얻는 데 도움되는 방향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보를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지금까지 포기할 것 같으면 진작에 내려놨겠죠. 여기까지 힘들게 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윤 대통령이 이제 밖으로 나오실 것 같다. 공개 활동을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가능성이 없어요? 낮아요. 낮다고 봅니다. 낮아요. 예. 왜 낮게 보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 일단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마치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느낌이에요. 윤 대통령이 당선되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분이 복귀하냐 등판하면- 마느냐. 예. 복귀하냐 마느냐. 근데 결정이 나는 순간 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에서 한 단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차기 주자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라운드의 폭이 좁아질 것이고 예. 그 상황에서 또 만약에 장외로 나갔을 때도 찬사보다는 또 비난 여론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판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 정도의 분석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댁에서 사저 정치를 할 가능성은 있죠. 많은 당내 잠재 주자들이 윤 대통령 집을 찾아오겠죠. 찾아갈 수 예,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집에 제가 가서 볼 인사. 때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어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만나러 가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죠. 음. 아마 저희 당 잠재적 대선 주자 중에 한 3분 정도 빼고는 다 갈 거예요. 3분 빼고요? 그럼 몇 분이야?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세 분을 생각하니까 세 분이 누군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라든지 예. 뭐 유승민 전 예. 의원, 예. 뭐 안철수 전 의원 정도 빼고는 아마 아마 전원 갈 겁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활동만 하셔도 충분히 메시지 발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밖에 나오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인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2년 반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본 결과 이분은 센터 본능 자체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럼요. 사실 지난 총선 때도요. 예. 한동훈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어렵게 모셨으면 예, 예. 그 분을 중심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벼랑간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막 나와가지고 그 선거 앞두고 뭐 담화할 때는요. 정말 저희 놀랐습니다. 뭐 특단의 대책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했으면 좋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 메시지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승복 관련 메시지는 있었는데 네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최고위 석상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아직- 알기론 예. 채널A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나와서 채널. 아, 예. 이게 헌정질서상 어떻게 승복이 안 될 수가 있냐. 이거 여나야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부분에 법률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없다. 다 승복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얘기여서.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승복해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조갑재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이 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 가해자가 승복하는 거다. 왜 탄핵 승복을 야당한테 묻냐. 이분 보수 스피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혹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민주당 수용해라. 수용 안 할 방도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건 단심제고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어떤 뭐 장에서 펼쳐지는 것까지는 뭐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양상인 건 모르지만 이걸 그 승복의 메시지를 내라고 하는 전 저희와 의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승복해라. 그것도 승복을 안 할 도리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건 이제 항소심 계류 중이고 본인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상고심 대한민국 누구나 3심제 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너무 정쟁화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예. 좀 말씀을 이재명 저도 드리고 싶은데 탄핵 기각이 됐을 경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네, 탄핵 인용될 경우에 승복 메시지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나왔듯이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심제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당연한 얘기 말고 당력을 모아서 승복할 것이고 장외로 에너지가 그 불복의 에너지가 뻗어나가지 않도록 당에서 단도리를 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현재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한다고만 하지 말고 민주당도 탄핵 기각됐을 경우에 예. 혹은 각하됐을 경우에 승복 메시지를 반드시 내시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판결에 대해서도 승복 메시지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장윤 변호사님 뭐 승복 안 할 도리가 없다 얘기했는데 저번에 1심 판결 났을 때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났을 때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하면서 뭔가를 깔았어요. 그렇게 뭔가 찝찝하게 깔지 말고 승복하시고 뭐 법에서 보장된 뭐 상고가 있다면 항소나 상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판결은 존중해야죠. 그것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줘야 쓸데없이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김지호 대변인. 아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뭐 채널A에 다 나갔잖아요. 다 지난주에 나갔어요. 다 나갔고. 근데 저는 감사선거에서도 그래요. 말씀하셨던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승복 메시지 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승복 메시지를 내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만 성동격서가 아닐까? 뭐 이재명 대표를 때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당을 위해서 좀 승복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 알고 보니 그렇죠. 윤 대통령을 메시지였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도 큰 그림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 야. 사실은 큰 지금 그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나왔잖아요 구치소. 예. 저는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발언을 하겠어요? 어퍼커트 하고 아까 이제 유지아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 위험한 사람이다. 지금 5천만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다니면서 만약에 재판 불복하면은 저는 정말 대한민국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하실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네. 탄핵이 인용이 돼서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물지 못하는데 무슨 위험할 만한 뭐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서부지방법원의 지지자들이 선동이나 에이, 뭐 이런 것들. 윤 폭동도 대통령이 하는 게 일으켰잖아요.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우리가 말싸움하게 돼요. 네. 제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가 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아서 직에서 물러나면 그 당을 위헌 정당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법률까지 냈잖아요. 그 당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MDM 그걸 넘어서 MDP가 생긴 거예요. Most Dangerous Party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뭐 장윤미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위헌 정당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시니까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윤 대통령이 직을 물러난 다음에 밖에 나오셔서 뭐 어퍼컷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만약 나와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제 실시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로 지지 특정 후보 지지 연설을 가가지고 다음 뭐 국민의힘의 대통령은 윤희석입니다. 혹은 유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여당 주자들 입장에서도 공포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 50 이렇게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예, 만약에 지금 탄핵 인용될 경우를 전제해서 하시는 전제에서 말씀이니까 예.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알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이후에 그렇게 장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선 개입을 하면 예. 그게 본인의 남아있는 형사 재판과에 득이 될지 의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명을 받은 후계자 내지 뭐 승계자로 지명을 받은 그 후보에게도 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때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